안녕하세요. 정치유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광고 시청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윤석열이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이 과거 발언이 굉장히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게 딱 2년 전 발언인데 이게 거의 인터스텔라 스테이급 영상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나를 보면서 오열하며 후회를 하는데 그 후회가 뭐냐? 주인공이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여행 프로젝트를 하게 되고 딸을 두고 떠난 것에 대한 후회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딸과 아빠가 만나게 되는데 시간여행을 한 아빠는 그대로인 반면 딸은 늙어 죽음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 지구 그따위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딸 옆에 있어줘 라며 과거의 본인에게 가지마, 스테이 이렇게 외치며 오열하는 거죠. 후회할 때 너무 적절하게 쓰이는 장면인데 지금부터 현재의 윤석열이 오열할 2년 전 경북 선대위 출범식 연설을 좀 보겠습니다.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걸릴 게 많기 때문에.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그래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뭐 나라 말아먹을 일 있습니까? 그러니 그 사이에 전문가를 쓰겠어요. 전문가가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해먹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 이 무식한 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해서 나라 경제 망쳐놓고 외교 안보 뭐 전부 망쳐놓고 그 무능을 이제 넘어서서 이제 뭐 사찰에 이 과거에 권위주의 독재 정부가 하던 정말 가지가지 다 하는 이 무능과 이 불법을 아주 동시 패션으로 다 하는 이런 정말 엉터리 정권입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가짜습니다.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해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다. 이게 중론 아닙니까? 선거는 심판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는 것은 잘못했으면 심판받는 거. 아니 잘못한 사람의 약속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구하고 동업하려고 했다가 그 사람한테 사기당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재계약 기간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거 믿고 재계약 합니까? 간단합니다. 잘못했으면 심판받고 물러나가고 정권을 교체하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맙시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의 윤석열이 인터스텔라처럼 과거의 발언 순간을 본다면 그 입 안 닥쳐 했겠죠. 그야말로 주옥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얘기는 이건 아니고 김건희 특검이 여야 대치 전국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지만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김건희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아니 막말로 김건희는 최은순이 해먹은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란 말이에요. 사기꾼 티어를 따지면 최은순은 절대자, 김건희는 뉴비 정도예요. 근데 최은순 1년 받고 살아도 윤석열이 눈 하나 깜빡합니까? 물론 장모하고 부인하고 다르겠지만 각자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심각성을 따져보면 최은순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먹이사슬 구조를 보면 김건희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고 최은순이 볼 때 김건희는 피렘이야. 그러니까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는 최은순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특검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 윤석열의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과거에 수사무마 의혹이 제기된 건들? 아니요. 박근혜 최순실입니다. 막말로 한동훈 윤석열의 최대 치적이 그 건인데 박근혜, 최순실,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윤석열까지 모조리 연루된 사건이 있어요. 즉 이 말은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아마 자산 흐름이 나오는 자료일 겁니다. 자본과 부채 즉 자산이 어떻게 쓰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러다 보면 오늘 다룰 사건을 인지할 수밖에 없고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과정 중에 인지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빼박이라는 거죠. 특검의 수사에 있어서 말 그대로 특별검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특검 때도 뭐 성형수술, 보톡스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까지 다 까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 할 때는 제가 말하면서도 좀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 박영수 이런 특수부 검사들 별건으로 탈탈 터는데 전문인 이런 애들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은 얘네들한테 딱 걸려야 되는데 야당 쪽에서 추천한 특검은 그래도 그렇게 안 하겠죠. 지들도 지가 했던 만큼 당해봐야 되는데 요건은 뭐 그때 가서 보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3달 연속 박근혜도 만나고 하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세간에서는 윤석열은 보수 결집, 박근혜 입장에서는 유영아 공천받게 하려고 서로에게 원하는 바가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저는 박근혜 안 만난다고 해서 국힘에 펴줄 사람이 안 주고 그런 영향력은 이제 박근혜한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이 유영아한테 공천을 준다는 것도 왜 상상이 안 되냐면 김기현, 장제원을 날리고 왜 유영아한테 줍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둘한테 공천 약속했으면 둘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했겠지. 그리고 훨씬 여당 내 파워도 유영아하고는 비교 불가잖아요. 그래서 유영아한테 한 자리 주는 거는 상상하기 쉽지 않다. 유영아와 장제원, 김기현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검찰 식구냐 아니냐로 갈리기 때문에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윤석열의 아킬레스건, 박근혜, 최순실, 김건희 일가의 최상위 포식자 최은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게 한꺼번에 들어있는 사건이 선라이즈 FNT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펀딩아이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선라이즈 FNT가 아니에요. 펀딩아이 사기 사건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건이라고 봅니다. 선라이즈 FNT와 펀딩아이는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먼저 선라이즈 갑니다. 선라이즈 사건은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최초 보도는 일요시사가 선라이즈의 특혜 의혹을 보도한 것이고 그 이후에 열린공감TV가 제보자의 정보를 추가해 보도한 걸로 아는데 간단한 구조를 복잡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이 사건을 김건희 특검 중에 폭풍의 핵으로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전직 관세 공무원을 중심으로 선라이즈 FNT라는 농산물 가공업체가 황해경제 자유구역에 설립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업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은 우리나라 농민 보호를 위해서 고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관세가 엄청 낮게 붙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수입해서 가공을 하겠다. 고춧가루를 예로 들면 고춧가루를 수입해서 그대로 팔면 고관세가 붙는데 다대기같이 한 번 더 가공을 하겠다. 즉 가공식품 목적으로 하면 저관세로 수입하는 게 가능하고 두 번째가 마늘이나 콩, 생강 이런 것들 종자용으로 수입할 때 이거 심어서 재배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저관세로 수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라이즈라는 회사는 저렇게 하지 않으면서 저관세로 수입을 하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밀수고 세금 포탈이죠. 당연히 경쟁업체들은 불만을 가졌을 테고 이의제기를 많이 하니까 법 개정까지 하면서 아예 다른 농산물 가공업체는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하는 것 자체를 막아버려서 선라이즈가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유일한 농산물 가공업체로 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청와대에까지 이 문제 제보가 되는데 수사는커녕 보도도 이루어지지 않더라.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가 일요시사의 보도인 거고 이후에 농산물 수입 대행업체였던 이성열이라는 분의 제보로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까지 함께 공개를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간략하게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면 이성열이라는 분이 공익 제보를 많이 했는데 뭐가 진행이 안 돼. 그러던 차에 김건희의 고모부가 이분에게 접근해 옵니다. 내 조카 사위가 윤석열 검사인데 선라이즈가 해먹은 증거 자료를 여기로 보내주면 검찰이 수사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증거 자료를 보내라고 준 번호가 최은순 연락처고 2년 전까지도 그 번호가 같다는 겁니다.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까지 이성열 씨는 김건희 고모부를 믿고 박근혜가 탄핵당하기 전까지 최은순한테 2, 3년간 선라이즈의 비리 정보들을 보냈음에도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료 보낸 거는 팩트예요. 문자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 다 하고 뒤에서 정리할게요. 그러던 중에 이성열이라는 제보자는 세금 체납으로 파산을 합니다. 파산을 당한 거죠.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최순실이 동업자 안 씨랑 도천동 땅 살 때 동업자 땅 뺏은 방법이 돈 빌려놓고 동업자가 이자 못 갚게 해서 홀랑 먹은 거잖아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보자가 파산 당하게 기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다만 갑자기 파산을 당했다. 그리고 가족, 주변 인물들까지 멸문제화를 당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제보자께서 선라이즈라는 회사에 갔다가 주인 행세를 하는 최순실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최순실이었고 비서가 메모하고 선라이즈 사장과 관세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죠.
법을 바꾸면서까지 경쟁업체들이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진입하는 거 차단하고 관세청이 뒤를 봐주는 느낌뿐이었는데 최순실을 딱 본 거죠. 최순실이 천홍욱 관세청장 면접을 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홍욱 관세청장이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발언은 천홍욱 본인에게 확인된 팩트예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윤석열이 특검으로 들어오는데 최순실 비자금 관련 수사는 진행도 안 되고 특검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 2009년부터 2011년 이루어진 건데 2016년에 선라이즈가 황해 경제자유구역 내 불화받은 땅이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출하장으로 임대를 줬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불법이죠. 그 땅은 임대 수익을 거두라고 허가해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김기춘, 농심, 태경도 있는데 그것까지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뺄게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추정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선라이즈의 비리 정보를 최은순 번호 주면서 여기로 보내면 우리 조카 사위가 윤석열 검사인데 조사하게 해줄게 하고 접근했던 김건희 고모부 장진호가 제보자를 없애려고 일부러 접근했다는 거고 또 원래 선라이즈는 최순실 혹은 박근혜 거였는데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면서 최은순 일가의 것이 됐고 박근혜는 탄핵됐고 최순실은 구속됐지만 비자금 혹 범죄 수익 환수는 그냥 없던 일이 됐죠. 이 비자금은 또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한참 독일에 정유라 봐주는 데이비드 윤 어쩌고저쩌고 말이 많았는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갔잖아요. 참고로 당시 최순실 은닉 재산 수사를 맡은 사람이 이원석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현 검찰총장입니다. 또 선라이즈는 박근혜가 대통령 될 때는 정치자금을 댔고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는 또 중간에 주인이 바뀌어서 정치자금줄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증거는 없어요. 다 추정이죠. 근데 명백한 팩트는 최은순한테 선라이즈 비리 정보 보낸 거 이거 팩트예요. 그러니 김건희 고모부가 우리 조카 사이가 윤석열이니까 검사하게 해줄게 이것도 사실일 확률이 높죠. 번호도 모르는 사람한테 뜬금없이 그런 자료를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대답을 해야 할 테고요. 근데 제가 위에서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열이라는 제보자께서 최은순에게 비리 정보를 넘겼더니 오히려 뒤통수 맞고 회사 파산당하고 가족들 감옥 가고 이렇게 된 시점을 보면 최순실이 대빵 그리고 최은순이 해결사 노릇을 한 건데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2013년부터 윤석열이 이명박 정부 댓글 수사하다가 좌천당하고 이 댓글 수사 파장은 2014년까지 이어지면서 나라가 난리가 났는데 그리고 이 댓글 조작 결과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문재인을 3%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박근혜 입장에서는 더욱더 파면 안 되는 수사였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박근혜가 불편한 거 수사하고 있고 윤석열 장모는 최순실 밑에서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으로 되돌아와서 제가 이 사건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김건희 특검을 하게 되면 도이치모터스를 그 핵심 수사 대상 중 하나고 선라이즈한테 불법으로 출하장을 재임대 받은 것도 수사 과정 중에 인지하게 되면 선라이즈도 수사 대상이 되고 그러면 윤석열이 수사했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 뭐가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펀딩아이 사기 사건 이게 선라이즈 실제 주인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펀딩아이라는 투자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한테 투자금 받아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 이건데 펀딩아이가 투자하는 상품이 뭐였느냐 농산물을 수입하는 상품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거였어요. 농산물 하니까 벌써 쎄하시죠? 구조는 이렇습니다. 펀딩아이가 투자자들한테 투자금을 모아서 월량한 코리아, GNTH, 승리산업, 상하농산 등등에게 빌려주고 일정 기간 후에 이자와 함께 자금을 회수해서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뭐 간단한 구조예요. 근데 펀딩아이는 2018년 6월 20일부터 연체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연체 금액만 약 75억이 넘습니다. 당시에 투자자들이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018년 6월 12일 펀딩아이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GNTH가 선라이즈 FNT를 물상 보증인으로 지정합니다. 물상 보증인은 뭐냐면 GNTH가 펀딩아이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우리가 상환을 못하면 선라이즈 부동산으로 갚겠다는 겁니다. 뭔가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대체 GNTH하고 선라이즈가 뭔 관계길래 GNTH가 빌린 돈을 선라이즈 부동산으로 대신 갚겠다는 건데 어쨌든 펀딩아이가 선라이즈 FNT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공시까지 해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한 인물이 튀어나와요. 윤석호. 형제야 뭐야 이름이 왜 이래? 아까 펀딩아이가 돈 모아서 어디에 빌려줬다고 했죠? 월량한 코리아,
GNTH, 승리산업, 기타 등등 이랬는데 윤석호는 GNTH 지분의 60%를 보유한 대표 이사이자 승리산업의 지분 100%를 보유한 사내이사, 즉 두 회사는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고요. 월량한 코리아라는 회사의 사내 이사로까지 등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즉 월량한 코리아, GNTH, 승리산업, 상하농산 이 4개의 회사가 윤석호라는 인물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회사들이고 또 이 윤석호라는 인물과 선라이즈 FNT가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GNTH 즉 윤석호가 펀딩아이에서 차입한 투자금을 선라이즈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먼저 이거 배임이고요. 원래는 윤석호가 선라이즈 지분 10%를 가지고 있었는데 28%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재밌죠?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또 앞서 선라이즈가 GNTH의 물상 보증인으로서 부동산을 담보로 보증하겠다고 했는데 해당 부동산은 이미 다른 은행에 담보가 잡혀 있었고요. 선순위 채권자들한테 갚을 거 갚으면 실제로는 보증 안 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근저당권 설정했다고 공시까지 했는데 그 자체가 구라였다는 거죠. 우선은 100% 사기인데 GNTH에 투자한 돈들 이거 회수해서 투자자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할 거 아닙니까? 즉 GNTH 대표가 선라이즈 주식을 28%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주식 팔아서 펀딩아이에 갚으면 펀딩아이는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면 돼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GNTH가 2018년 5월 16일 투자금 미상환시 보유 중인 선라이즈 FNT 주식 16만 1,400주를 펀딩아이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별 문제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GNTH 즉 윤석호가 투자자들한테 지불 연체가 발생한 넉 달 후인 2018년 10월 보유 중이던 선라이즈 FNT 주식을 미상환시 팔아서 갚겠다고 계약한 펀딩아이와 상의 없이 중국 난릉 현레보 식품유한공사에 넘깁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의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심? 표면적으로 보면 펀딩아이는 GNTH한테 완전히 뒤통수를 당한 건데 이거 공모한 거 아니냐. 왜냐면 선라이즈 부동산은 이미 다른 은행에 담보로 잡힌 물건인데 이거를 모를 수가 없는데 받아줬고 무엇보다 근저당 설정 자체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윤석호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무죄가 나와요. 보세요. 투자자 돈으로 차입해서 주식을 샀고 만약에 상환을 못하면 주식으로 갚겠다 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중국 회사에 그 주식을 몰래 팔아버렸어. 그래서 75억이라는 연체금이 발생했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는데 당사자는 무죄? 정말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대체 누구 잘못이라는 걸까요? 근데 이 무죄라는 재판 결과를 법무법인 동인이 이끌어냈는데 이 법무법인 동인이 어떤 곳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선라이즈 최순실 어쩌고는 뿌옇잖아요 실체가. 근데 이거는 명확해요. 과거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받았을 당시 행정소송을 수임했던 곳이 이 법무법인 동인이고요. 뿐만 아니라 윤석호 GNTH 대표가 2018년 선라이즈 지분이 10%였는데 펀딩아이에서 차입한 금액으로 28%까지 늘려서 최대 주주가 됐다고 했잖아요. 이 과정에서 선라이즈의 경영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영권 갈등에서 윤석호의 법률 자문을 했던 것이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까요? 현재 법제처장인 이완구가 법제처장으로 오기 전에 변호사로 있던 것이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우연히 기가 막히죠. 이 펀딩아이 사건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펀딩아이가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GNTH 즉 윤석호한테 빌려주고 그걸로 선라이즈의 지분을 사서 최대 주주로 오르는데 그 주식은 원래 투자자들한테 되돌아가야 하는데 중국 회사에 팔아먹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갔고 또 처음부터 펀딩아이, GNTH 즉 윤석호는 공모관계가 아닐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판결문 전문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무죄 때린 재판부는 또 뭘까요? 2018년도 즉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갑자기 GNTH가 등장해서 선라이즈 경영권을 먹는 모양새인데 앞서 본 것처럼 최은순이 2016년 이후에 소유한 게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드는데 또 그것도 아닐 수도 있겠다 싶고요. 친위 쿠데타라고 하면 굳이 법무법인 동인이 나서서 경영권 갈등에 자문을 해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선라이즈가 김건희 특검에서 윤석열이 두려워하는 진짜 아킬레스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영상을 만든 거고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윤석호 GNTH라고 치면 오타가 있을지언정 웬만하면 비슷한 문서 한 개는 검색이 되는데 단 한 건이 안 나옵니다. 윤석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보가 거의 없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졌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